55세 민지혜 씨의 시선이 거실 한 구석에 놓인 결혼 사진으로 향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60세 강태준, 그리고 그 옆에서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나였어요. 그러나 사진 속 미소가 점점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으로는 몇 달 전, 한밤중, 침실 탁자 위에서 울려 퍼진 짧은 진동음이 떠올랐습니다. 무심코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든 순간, 화면 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른 단 한 줄의 문자 메시지가 보였어요. 자기야, 오늘도 너무 좋았어. 보고 싶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끝으로 찻잔을 돌리고 있었어요.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오늘따라 그 향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곧 남편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액자 속 그녀와 남편 강태준, 그리고 절친인 윤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다정한 친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민지혜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늘 그렇듯 남편 강태준은 고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완벽한 회사원이었어요. 오늘 늦었네. 지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응, 저녁 미팅이 길어졌어. 늘 같은 변명이었어요. 몇 년째 변함없는 그 말이 이제는 습관처럼 들렸습니다. 민지혜는 남편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미팅이었을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대답할 의지도 없을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피곤한 듯 한숨을 내쉴 뿐이었어요. 그의 휴대폰 화면이 잠깐 켜졌다가 다시 꺼졌습니다. 짧은 순간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지혜는 놓치지 않았어요. 서연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조용히 저렸어요. 그것은 낯선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서연은 오랜 친구였어요. 20대 시절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되어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태준을 소개해 준 것도 바로 서연이었어요.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서연은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였으며 자주 그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지혜 역시 그런 시간을 즐겼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통화나 문자 메시지가 많아졌고 통화 중에 그녀가 오면 황급히 전화를 끝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과 서연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미묘한 공기. 당신들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야. 친구 서연은 언젠가 함께 와인을 마시던 자리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왠지 모를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서연은 웃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고 남편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녀만은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지혜는 카페에서 서연을 만났어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지혜가 무심히 물었어요. 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뭐, 늘 그렇지. 너네 남편이 없었으면 진작 망했을 거야. 지혜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래?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나 보네. 응, 맞아.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니까. 너가 더 잘 알잖아.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지혜는 그 미소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과연 저 웃음이 진짜일까?
오래된 친구였기에 그녀는 서연의 표정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 그녀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웠어요. 지혜는 무심코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강태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감각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우연일 수도 있어. 그냥 회사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남편과 서연은 언제나 가까운 사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이 포함된 것이었을까요? 며칠 후 지혜는 남편의 옷을 정리하다가 낯선 향수의 향을 남편 셔츠에서 발견했어요. 지혜가 쓰지 않는 향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요동쳤어요.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셔츠를 코끝에 가져갔어요. 익숙하지만 그녀에게서 나는 향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서연이 사용하던 향수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혜는 남편의 셔츠를 손에 쥔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아직 모든 걸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실의 커튼 틈새로 햇살이 어렴풋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혜는 옷장 앞에 서서 남편의 출장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출장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을 준비하는 것이 즐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지혜가 준비한 옷가지와 물품들을 편하게 사용할 걸 생각하면 뿌듯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길은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기계적인 움직임일 뿐이었어요. 옷을 가지런히 가방 안에 넣고 마지막으로 서류 가방을 확인하려던 순간이었어요. 지혜의 손끝에 낯선 물건이 느껴졌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가볍게 튀어나온 얇고 긴 흰색 종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꺼내 들었어요. 손편지였습니다. 잠시 망설임 끝에 편지를 펼쳤어요. 글씨는 명백히 서연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쓰는 독특한 필체는 아무리 봐도 틀릴 리가 없었어요.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하자.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그 짧은 문장은 지혜의 심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한 줄 한 줄 다시 읽을 때마다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심장 박동이 귀 옆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크게 느껴졌어요. 손이 떨리는 채로 편지를 다시 접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편지 뒤편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호텔 룸에서 함께 찍힌 즉석 사진. 서연이 태준의 팔에 기대어 있는 모습.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과 캔들 그리고 침대 한쪽에 던져진 넥타이. 사진의 날짜는 지혜가 친정에 다녀왔던 바로 그 주말이었어요. 지혜는 무릎이 풀려 침대 끝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어요. 방금 전까지 단순한 의심에 불과했던 일들이 눈앞에 사실로 펼쳐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장 믿었던 남편 사이에서 말이에요. 모든 것이 너무 명확해졌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싶었어요. 남편 태준과 서연은 그녀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요? 손에 들린 편지와 사진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리 한편에서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어요.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문을 닫았어요.
그대로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 속 지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충격과 분노, 배신감과 절망이 뒤엉킨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지혜야, 흔들리면 안 돼.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편지와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증거물들은 그녀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증명하는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슬픔에 휘말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만 파괴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결심을 다졌어요. 복수.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차가운 단어를 떠올린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단어가 그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서연은 그녀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지혜가 순진한 아내이자 친구로 남아 있었어요. 이 상황이 지혜에게는 오히려 유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기로 했어요. 그들이 했던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며 지내고 뒤에서는 조용히 준비할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었어요. 복수는 천천히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스스로의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슬픔과 분노의 흔적은 사라지고 오직 평온하고 우아한 민지혜만이 거울 속에 남아 있었어요. 잠시 후 남편이 침실로 들어왔어요. 짐 다 싸놨어? 고마워. 응, 다 준비했어. 출장 잘 다녀와. 지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혜의 뺨에 입을 맞추고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지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차가운 마음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입가에는 전혀 다른 의미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조용하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지혜는 침실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편지와 사진을 숨겼어요. 이 증거들은 앞으로 그녀가 할 일들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지혜는 과거의 자신을 떠나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약하고 순진한 아내 민지혜는 없었습니다. 대신 배신당한 상처를 무기로 바꾼 새로운 여자가 있었어요. 지혜는 옷장에서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서 두 사람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이었어요. 지혜는 조용히 거실로 걸어나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코 맑을 수 없는 어두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막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가 카페의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지혜는 조용히 앉아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이제 빗물조차도 자신의 눈물을 대신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서연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 지혜는 종종 혼자 이곳에 왔어요. 단골 카페였지만 이제는 어쩐지 낯설게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에 끼어든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혼자 생각에 잠겨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지혜 씨?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얼굴이 있었어요. 최 이사였습니다. 남편 회사의 이사였어요. 최 이사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우산을 접으며 지혜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최 이사님 안녕하세요. 지혜는 반사적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최 이사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카페 좋아하시나 보네요.
저도 종종 오는데 지혜 씨는 처음 뵙습니다. 네, 가끔 혼자 생각할 때 와요. 지혜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최 이사는 흔히 말하는 성공한 고위직 임원이었습니다.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유명했고 회사에서 남편 위에 자리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지혜는 그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상사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몇 번 마주친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최 이사는 커피를 주문한 뒤 지혜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어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요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지혜는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날씨 때문인가 봐요. 그 말에 최 이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그의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지혜 씨. 그가 이름을 다시 불렀어요. 지혜의 심장이 순간 빨라졌습니다. 저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게 익숙해요. 제가 보기엔 지혜 씨는 요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이 지혜의 가슴을 찔렀어요. 정확히 핵심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냥 별일 아닌 개인적인 고민이에요. 그래요? 최 이사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 씨가 원하시면 제가 들어줄 수 있어요. 언제든지 힘든 일이 있으면 편하게 기대세요. 그의 말에 지혜는 숨을 멈췄어요. 그것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이사의 눈빛에서 전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감정을 읽었어요. 그는 오랜 시간 지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오는 이 카페에서 처음으로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지혜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마음속에 번뜩이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복수였습니다. 지혜는 남편과 서연에게 철저히 상처받았고 혼자 그 충격과 배신감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에 가장 완벽한 복수의 도구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남편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물. 회사에서 남편의 위치를 흔들 수 있는 사람. 최 이사는 복수를 위한 완벽한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동시에 지혜의 마음 한구석에는 혼란도 찾아왔어요. 지금 자신이 느끼는 것은 복수를 위한 도구로서의 최 이사인지 아니면 그가 자신에게 보내는 진실한 감정 때문인지 확실치 않았어요. 지혜는 천천히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든든하네요. 최 이사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제가 예전부터 지혜 씨를 봐왔어요. 지혜 씨는 늘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가끔은 무척 외로워 보였어요. 그의 말에 지혜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어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잇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좀 힘들어요. 처음으로 지혜는 자신의 진심을 조심스럽게 드러냈어요. 그녀는 자신의 표정이 슬픔으로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 이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이 남자가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진실한 감정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자신의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지혜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복수를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냉정하게 행동해야만 했어요. 지혜는 최 이사를 바라보며 우아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최 이사님, 제가 정말 기대도 될까요? 최 이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요.
정말로. 그 순간 지혜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다시 싸늘한 냉기를 느꼈어요. 복수를 위한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가 자신을 향해 내민 손길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 감정은 과연 복수를 위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진짜 자신의 마음일까요? 지혜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숨긴 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흐르는 고급 레스토랑 안. 부드러운 촛불이 테이블 위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어요. 민지혜는 가볍게 흔들리는 와인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 순간만큼은 편치 않았어요. 그녀의 맞은편에는 최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와 단둘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런 자리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최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편안했어요. 네, 저도요. 지혜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최 이사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지혜 씨, 지난번 카페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있는 게 불편하신가요? 최 이사는 지혜의 얼굴을 살피듯 바라보았어요. 지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사님은 저에게 너무 과분한 분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히 떨렸어요. 최 이사는 잠시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과분하다. 오히려 그 말은 제가 지혜 씨에게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이사를 바라보았어요. 그 남자의 깊고 진중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지혜 씨를 처음 본 건 아주 오래전 일이었죠. 그때는 그저 제 직원의 아내일 뿐이었지만 사실 저는 그때부터 지혜 씨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지혜의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고백이 예상 밖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만남이 복수를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지만 지금 최 이사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어요. 최 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는 숨을 멈춘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이 남자의 진심을 믿어도 될지 아니면 그저 자신이 원하는 복수의 도구로 이용해야 할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정말 복수 때문인가? 아니면 나도 이 남자에게 끌리고 있는 건가? 최 이사는 지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지혜 씨는 제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다시 깨워줬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확고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목이 타올랐어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와인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 속 뜨거운 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남편과 친구의 배신에 대한 완벽한 복수. 그리고 최 이사는 그 계획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복수를 위한 계산적인 계획과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 너무 부담스럽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어요. 지혜는 서둘러 머리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사님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껴서 조금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민지혜는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위해 그의 감정을 이용하려 했던 계획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의 말이 그녀 마음속 깊숙이 자리한 외로움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혼란스러운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이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민지혜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의 고백이 단순히 복수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흔들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안 돼. 이렇게 휘둘려서는 안 돼. 그녀는 마음속으로 강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가 손을 뻗어 민지혜의 손등 위에 가볍게 손을 얹었어요. 그녀는 놀랐지만 그의 손길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지혜 씨. 혼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민지혜는 순간 이 남자와의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위험에 몸을 맡기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냉정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야.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 그녀는 애써 정신을 차리고 최 이사의 눈을 마주 봤어요. 그리고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사님. 솔직히 말하면 요즘 많이 외로웠어요. 최 이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혜는 와인잔을 들어 건배했습니다. 와인의 달콤한 맛이 입술 위를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지금 무얼 하는 걸까? 복수를 위해 이 남자를 이용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감정에 진심으로 빠지고 있는 걸까?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시간만이 그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민지혜는 와인을 한 모금 삼키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조용히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식탁 위에는 은은한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식탁 한가운데는 화려한 요리가 놓여 있었고 와인잔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지혜는 조용히 주방에서 음식을 손질하며 고요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신중하게 식탁을 정리하고 남편 태준이 가장 좋아하는 안주를 하나씩 놓았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복수의 순간을 위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어요. 초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잔할까? 지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태주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요즘 당신 계속 바빠 보이던데. 그렇다고 우리끼리의 시간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서연이도 부를게. 그녀는 능숙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윤서연 역시 아무런 경계 없이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지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와라. 너희 둘 다 내 앞에 와서 이 쇼를 완성해야 해.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기분 좋은 음악이 거실을 채웠고 평온하고 다정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지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안주가 좀 부족한 것 같네. 내가 더 가져올게. 그녀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가기 위해 몸을 돌렸어요. 하지만 거실의 큰 거울에 비친 장면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윤서연의 손이 조용히 태준의 손을 감싸 쥐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잠시 주저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의 손가락이 서연의 손을 살며시 쥐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지혜는 손에 쥔 집게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는 복수에 대한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눈앞의 장면이 그녀의 망설임을 단숨에 지워버렸어요. 이제 망설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지혜는 다시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서며 자리로 향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편안한 미소를 띤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지혜는 방금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좋아, 이제 결심했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가벼운 소리와 함께 흰 봉투가 식탁 위에 툭 내려놓였습니다. 태준과 서연의 시선이 동시에 그것을 향했어요. 이게 뭐야? 태준이 물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와인을 마시며 조용히 웃었어요. 당신한테 온 편지 같은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순간 움찔했어요. 무슨 편지? 그의 손이 천천히 봉투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와인잔을 들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는 그 모든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호텔 룸에서 함께 찍힌 즉석 사진이. 서연이 태준의 팔에 기대어 있는 모습.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과 캔들 그리고 침대 한쪽에 던져진 넥타이. 사진 밑에는 작은 손편지가 한 장 더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조심하자.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서연 역시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그 사진이 처음 보는 것이라도 되는 양 행동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이미 그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실감이 나지. 지혜는 속으로 생각하며 잔잔한 미소를 유지했어요. 태준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이건. 지혜는 그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냥 확인이나 해봐. 오래된 거니까 오해일 수도 있고. 그녀는 일부러 더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태준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가볍게 움켜쥔 채 시선을 피했어요.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이건 그냥 실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실수? 지혜는 가볍게 웃었어요. 실수라기엔 너희가 함께한 시간이 꽤 길었던 것 같은데. 서연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태준이 갑자기 말을 던졌어요. 그래? 그럼 너도 할 말 없겠네. 요즘 최이사랑 너무 가깝던데.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혜는 차분하게 태준을 바라봤어요. 그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나한테 반격을 하려고. 지혜는 느긋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입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단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럼 당신도 알겠네. 배신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순간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너도 그랬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지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난 단 한 번도 당신을 배신을 한 적 없어.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태준의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기분을 느껴봤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태준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복수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는지.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혜야, 우리 그만. 닥쳐, 너는 이제 와서 그만하라고. 이제야 진실이 드러났는데.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넌 내 친구였어, 서연아. 그런데 넌 내 남편과 함께 있었고, 난 그 사실을 모른 척해야 했어. 내가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웃을 때마다 난 속으로 비명을 질러야 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입을 꼭 다문 채 고개를 숙였어요. 태준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지혜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태준과 서연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모든 걸 배신했으니 나도 똑같이 돌려준 것뿐이야. 그녀는 조용히 거실을 떠났어요. 뒤에서 들리는 태준의 한숨과 서연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애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히 빗소리를 들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남편과 서연은 무너졌고 그녀의 복수는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개운할 줄 알았는데 묘한 공허함이 가슴 한구석을 채웠어요.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녀가 진정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행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찻집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왔다는 것을. 최 이사는 말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지혜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끝났죠. 하지만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최 이사는 지혜가 알기 전부터 이미 남편이 서연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서 나서지 않았고 그래서 더더욱 그녀를 위로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안다고 해서 덜 아픈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최 이사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의 결말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지혜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러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되었을 뿐일까요? 지혜는 천천히 손을 뻗어 최 이사의 손등을 감싸 쥐었어요. 같이 생각해 주세요. 그의 피부가 닿는 순간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에게서 스며 나오는 미묘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떨림도 없었습니다. 이제 선택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최 이사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뜬 채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으며 그 눈빛 속엔 확신과 기다림 그리고 아주 은밀한 기대가 서려 있었어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천천히 가볍지만 놓칠 생각은 없다는 듯이. 창밖에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뒤로할 수도 있었어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어나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찻잔을 내려놓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그녀가 가고 싶은 길은 정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 복수를 꿈꾸지만 과연 복수는 우리를 진정한 승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걸까요? 그리고 지혜가 최 이사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녀의 선택을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